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힘은 이번 주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말에 지명할 예정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주말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확정적이라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당 안팎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본 결과 한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상임 고문단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간담 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가야지 아꼈다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배 12척을 한 장관에게 맡겨보자는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훌륭한 국민의힘 자산인데 조기에 등판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당에서 결정하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과 호흡이 맞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모교상 상임고문은 정치판에서 때 묻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색 투명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젊은 MZ세대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신영군 상임고문은 일부에서는 선대위원장이 더 좋지 않겠느냐, 비상대책위원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 아끼는 나머지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고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한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20일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한다. 이제 여러 고민과 숙고를 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문단 간담회와는 별도로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멘토로도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 등 일각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은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항상 국민과 공익을 위주로 생각한다. 엘리트 검사는 대체로 공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참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난 MZ세대가 주축이 된 인재영입 인사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영입한 91년생 김금혁 씨는 탈북민 출신으로 김일성대학 영어영문과를 나와 중국 유학 중 탈북해서 방송인으로 활동했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경영학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온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에너지 바이오 분야 기업에서 일해온 최수진 전 OCI 부사장 등도 여성을 대표해 영입됐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 지도부에 70년대생 이후 젊은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